Hi everyone. 미나상. konnichiwa. 조그만 사무실인데 이렇게 여기저기 뒷배경을 달리해도 되게 재밌네요. 어떤 면에 있어서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,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나르시시즘까지는 안 가도 그냥 자기 자신의 시간을 즐긴달까? 평생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죠. 내가 20 몇 년 전에 아트킬트 하시는 분들하고 한 열 몇 명 그룹전을 한 적이 있는데, 끝나고 애프터를 하잖아요. 밥 먹는 데 갔더니 정말 나도 외며느리고 맏며느리지만 거기 이제 그 시간을 아껴서 정말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퀼트 하시는 건 정말 시간 아껴서 밤새 바느질 하는 거잖아요. 굉장히 한가로운 사람들인가? 하고 봤더니 거의 종갓집 맏며느리야. 전부 맏며느리 난리 났어.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이제 이쪽 계열의 작품 활동 하시는데 이제 쏟으신 것 같아요. 꼭 스트레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이 어떤 집념, 몰두, 몰입, 그런 계통이죠. 저도 매일 그림을 그리지는 못해요. 정말 힘들어. 그림이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. 물론 안 되는 날이 더 많죠.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좋은 그림보다는 흡족하지 못한 그림들도 많거든요. 매일 그림 그린다고 이건 영어 수학이 아니라서 매일 그림 그린다고 좋은 게 나오고 실력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. 이해하실까? 그래서 그림이 그리기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럴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. 뭐냐면 레이스를 짜요. 레이스 도일리.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뭐 피아노 덮개, 침대뽀, 뭐 소파 덮개, 뭐 옷도 짜고 커튼도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많이 거의 사라졌어요. 털실뜨기만 하는데 저는 이거 7살 때 어머니가 가르쳐 줬다고 그랬잖아요. 도장집 짜는 것부터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좀 짜고 대학교 가서 여름방학 때 놀러를 안 다녀. 놀러를 안 다니고 대학생들은 여름방학 길잖아요. 또 2달? 이러고 이거를 큰 식탁보를 짜는 거야. 그래서 아줌마 결혼할 때 막 선물 드리고 그랬어. 근데 이제 뭘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하다가 그림을 못 그릴 상황이 된 어떤 기간 되잖아요. 그런데 이걸 짜는 거야. 오늘 이거 짜는 거 좀 보여드릴 테니까. 최근에 날씨 너무 춥고 그럼 제가 활동을 잘 못해요. 그리고 센터가 2군데 방학해가지고 짬이 있었어. 이거 일본말로 히마라 그러는데 틈이 생겼단 말이야. 근데 뭐 특별히 추운데 어디 돌아다니기 정말 안 좋고 나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거든요. 집에서 이런 거 싸는데요, 또 이상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흰색만 짜. 칼라를 몇 개 짜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. 반드시 흰색만 짜고 있어요. 짜다 마른 건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. 몇 개를 해서 풀을 매겼나 보여드릴게요. 뭐 이건 하는 건 간단해. 표를 볼 줄 알아야 돼. 어려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평생 한 거는 하고 또 하고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어저께 풀 딱 매겨가지고 촉촉할 때 다림질 했어요. 풀을 어떻게 매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김치 담그잖아. 여름에 물김치 담가 드세요? 아니요. 이러면 또 맥히는 거지. 풀 쓸 줄 아세요? 아니요. 뭐 이러면 또 맥히는 건데 간단해. 물 이렇게 넉넉히 냄비에다가 편수 냄비 요만큼 넣고 밀가루 1스푼 넣고 요렇게 저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가 풀 쓰는 걸 저를 많이 시켰어요. 가만히 있었나 봐. 이렇게 끓여. 그 부글부글 끓으면 가장자리에서 보글보글부터 이렇게 올라가지고 중간에가 끓을 때가 다 끓은 거래요. 식혀가지고 조물조물 짰을 때 이제 말랑말랑 하겠죠. 조물조물 해가지고 풀을 해서 널어가지고 한 50% 됐을 때 다리미로 면 코튼으로 놓고 이렇게 싹싹싹싹 구석구석 다리는데요. 덮어놓고 막 무대포로 누르면 안 되고 이거 봐. 구석구석 잡아당기면서 다린 거야. 하나. 일본 사람들은 이거 핀으로 이런 스티로폼 같은 핀으로 쫙 꽂아가지고 말려요. 풀 쓰고. 근데 저는 중간 단계에서 다림질해요. 예쁘죠? 한 7, 8년 전에 이거 전시 한번 했었는데 그림이랑 곁들여서 한쪽 면에 아마 또 전시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아졌어. 이게 부피
소비감도 없고 뭐 재료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.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작정을 하고 저 돋보기 쓴 다음에 이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돋보기 쓰고도 이거 잘 짤 수 있더라고요. 좀 쉬엄쉬엄 하는 거야. 돋보기는 50번 쓰고 10번 벗는 거 아세요? 그냥 모르지. 그래가지고 냅다 쓰고 머리 아프다 그러지. 사는 건 요령이 필요해. 보세요. 실이 이렇게 얇아.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구정뜨기 실이라고 그래가지고요. 요거야. 아유 대체 너무 많이 해. 비염이 있고 조금 춥다 싶으면요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하는데 옛날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할 때 재채기 정말 오고 싶어 했어요. 지금 많이 좋아진 거야.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면역력 뭐 이런 항체들이 다른 것과 싸울 기운이 별로 없나 봐. 그래서 춥거나 먼지 있어도 옛날보다 훨씬 덜하고. 보세요. 이거는 숫자를 세는 기호보기 게임이에요. 그래가지고 치매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치매 예방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요.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목표예요. 목표. 내가 이걸 해서 어느 정도 이루겠다.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내가 이 작업을 하면서 즐거움이 얻어져야 돼. 내가 이거 하다가 힘들면 하겠어요? 안 하지.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요. 요것만 따로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근데 굉장히 어려워. 가르쳐보니까 10명에서 가르치면 센터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해봤는데 한 명 짜셔요. 효정밀 수공예. 재채기 나서 안 되겠다.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. 여하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려다 말았지? 이 작업하면서 결국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명상의 상태가 되는 거야. 도자기 빈 그 물레 돌리는 도공이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체념. 몰입을 지나서 체념하는 거야. 계속 그 상태를 즐기다 못해 명상 메디테이션의 상태로 가는데요. 이거 어떤 중독성이에요. 그래서 하고 또 하고 집에 레이스들이 너무 많아. 그림도 너무 많고 이런 많은 거를 나중에 어떻게 처분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어. 애들이 둘인데 홀랑 갖다 버리지 않을까?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 내 박물관에 배로 아마 나 죽기 전에 실어 보낼 것 같아. 달랜 데가 있어가지고 생각 중이에요. 우리나라 이런 거 보존도 못하고 그 돈황 그 경전 있잖아. 현장이 쓴 경전도 15나라 이상에 다 가져갔는데 영국, 프랑스, 뭐 미국 뭐 이런 데서 보존을 잘했는데요. 중국에서 보존 상태 꽝이래. 경전에 그 글씨가 다 날아갔더라고. 그냥 옛날 부석부석한 종이만 남았어. 길게 생각했을 때 저 같은 사람 뭐 굉장히 뭐 이름도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 보존 상태나 그런 것의 가치를 위해서는 외국으로 보내야 되고요. 우리 애들 주면 뭐 고마워나 할까? 엄마 왜 이런 거 했어? 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가지고 생각 중이에요. 우리나라도 이런 작가들의 이런 위상이라든지 이런 거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. 그죠?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. 여러분들도 뭐 꼭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. 수익을 창출하는 거. 요새 뭐 유튜버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카메라나 삼각대 이런 거 엄청 팔릴걸. 젊은 사람들이 딱히 할 게 없잖아. 브이로그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이거 되게 살걸. 공부도 많이 하고.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. 뭐든지 그래.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살아남는 자는 정말 몇 안 되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적성을 찾아가지고 움직인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죠?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내가 맞다. 바이바이. 안녕. 항상 그림 얘기하는 한희영이에요. 짠해.